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도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특강 형식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공공건축 4대주의라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비판적인 한국의 건축을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2대1리 특집 기사로 실린 내용인데요. 공공건축 4대주의라는 이 제목으로 3번에 걸쳐서 2대1리에서 기획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공공건축의 4대주의 현상을 날카롭게 비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볼 때에 굉장히 우아하고 또 고상하고 교양적인 측면으로 건축을 바라보는 부분이 있다면 한쪽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치열하고 건축을 고민하는 그 현장에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시각을 골고루게 갖춰야만 한국 건축의 문제를 잘 볼 수 있는데요. 정말 공공건축에서의 4대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건축사들이 불쌍하다. 이 문구는 정말 슬픈 문구가 되겠는데요. 지금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수상하면서 한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말 넘사벽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문학계에서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건축에서도 노벨상에 버금가는 프리츠커상이 있습니다. 프리츠커상은 매년 3월에 수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한국 건축사들이 불쌍하다. 이 문구는 프리츠커 건축상을 받은 일본의 건축사가 한국의 건축사를 보면서 정말 부조리한 측면을 비판한 문구가 바로 한국 건축사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정말 한국 건축계가 세계적인 건축 수준으로 가려면 아직도 멀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 있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공공건축 4대주의 문제와 더불어서 한국 건축계의 현황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특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에 프리츠커 수상자가 야마모토 리켄 일본 건축사가 수상을 했습니다. 현재 노벨상에 버금가는 건축상이 바로 프리츠커상이 되겠는데요. 일본은 그동안 9명이 수상됐습니다. 9명. 한국은 1명도 수상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야마모토 리켄 건축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국은 국내 건축사 손발을 묶고 오히려 외국인에게는 자유를 주고 있다.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말 좀 충격적인 인터뷰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한국의 건축사들은 이러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한국의 건축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 신랄하게 비판한 해외 건축사 기사가 있어서 모두 다 놀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뷰를 보시면은 한국에도 좋은 건축사가 많은데 정작 한국에서는 한국 건축사들이 제대로 설계하고 건축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 같은 외국인에게는 기회를 주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정말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말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유도가 전혀 없는 한국 건축사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극명하게 한국에서의 건축을 바라보는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건축사들을 대하는 태도와 외국 건축사들을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다르다.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다는 내용이 있고요. 야마모토 리켄은 한국에도 자기와 버금가는 좋은 건축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그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고 외국인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고 더 자유도를 주고 있는지 이런 신랄한 비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공건축 4대주의라는 2대1리 특집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 해외 건축가 지명 설계 공모가 예년 대비 껑충 뛰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비교해서 해외 건축사를 초대해가지고 지명 설계 공모하는 그 부분이 많이 늘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건축사분들은 뼈저리게 느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 건축가가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굳이 지명하는 것이 웬 말이냐. 이 비판도 있고요. 노쇠하고 도덕성과 표절 시비까지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선정 배경도 매우 불투명하고 유명하면 무조건 초대해서 설계를 맡기는 이 행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장에 정치적 치적 쌓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와 있는데요. 정말 2대1리 언론에서 건축 설계업계에 관련된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내서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언론에서도 이런 식으로 건축계를 바라보는 그 비판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장이 자기의 치적과 정치적인 향후의 활동을 위해서 건축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해외 건축가를 초대해서 건축물을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해졌고 예년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비판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순천시 총괄건축가 남정민 고려대 교수는 작심 비판을 했는데요. 해외 건축가를 초빙해서 지명 공모부터 형평성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해외 건축사와 국내 건축사 간의 이런 공모의 시작부터 무시하고 있는 내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설계 초청비, 공사비 인상, 감리까지 국내와 달리 특혜를 주고 있다. 상당히 좀 비판적인 내용이고요. 공공건축을 명품보단 검증을 통해서 다양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재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건축물을 명품을 사듯이 해외 건축사를 불러서 건축 행위를 하고 있는 내용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검증과 실력을 경쟁을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명품을 제작하고 있는 건축사를 불러서 지명을 해가지고 설계를 맡기는 이 행태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정말 문제가 있다. 국가의 중요한 프로젝트나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해외 건축가와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일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좀 적당히 해야지 국제설계 공모까지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건축물을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초대를 하고 설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비판적으로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언론의 비판적인 기사를 보면은 공공건축 공모에 한국 건축사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고요. 지자체의 랜드마크의 역할하는 그 건축물은 외국인이 싹쓸이하고 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산의 특별건축구역 7개를 보니까요. 외국의 건축사가 설계를 했습니다. 남천 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도미니크 페로, 프랑스 건축사죠. 남포동 하브타운, 미포 오션사이트 호텔 이런 복합개발에 관련된 특별건축구역의 7개를 프랑스,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이렇게 외국 건축가가 설계한다는 부분이 정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공공건축 4대주의가 아니냐. 부산의 7개 모두 외국인 선정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해외 건축사 지명 공모에 불공정 논란이 있고요. 이러한 논란 때문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책 마련을 나섰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굳이 이렇게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아닌 일반적인 프로젝트도 해외 건축사를 불러서 이렇게 설계를 꼭 해야 되는지, 즉 외국의 유명 건축사를 불러서 그들의 명품을 구매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비판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2월에 모두 다 해외 건축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수성못 수상공연장, 수성브릿지 조성, 오피스바킴, 이시가미 이런 일본 건축사가 선정이 됐고요. 서울의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의 현상 설계도 헤르조그헨 드 뮤론이라는 스위스 건축가가 선정이 됐고요. 2024년에 들어서는 PLP 아키텍처 영국, 4월에 충남 예술의 전당은 3XN 호주의 건축사가 선정이 됐고요. 8월 달에 세종국제정원, 도시박람회 상징정원이 도미니크 페로 등 해외 3팀 지명 공모를 하고 있다. 여기 부산의 명예자문 건축사도 위니마스가 선정되어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총괄도 토머스 헤더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는 공공에 관련된 내용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민간에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정말 많은 프로젝트가 해외 건축사들이 들어와서 설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4월에 진행한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공모에 대상지 6곳 중 3곳이 해외 건축사에게 선정이 됐습니다. 서초동의 서울 플레이그라운드, 압구정의 A Jewel for Seoul, 그리고 청담동의 50 청담타워 같은 경우가 3곳의 설계를 빅 덴마크 건축사 사무소 토머스 헤드윅 그리고 위르겐 마이어 독일 건축사에게 맡았는데요. 정말 이렇게까지 많은 프로젝트를 해외 건축사가 하는 게 적정한지, 국내 건축사들은 그럼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갈수록 이 부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미투에 연루된 건축사, 한국에서는 극환영을 받고 있고요. 마케팅에 극활용을 하고 있다. 노세하지만 그냥 유명하다는 이유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사분은 공공건축과 민간건축에 한국의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말 현재는 미국에서 미투에 연루되다 보니까 현업에서는 배제되고 그 사람 이름만 남아있는 건축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쇠하지만 그냥 유명하다는 이유로 선정을 해서 한국에서는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그 내용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의 4대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국 주요 지자체들이 최근 이른바 디자인 도시 조성이라는 명목 아래 해외 유명 건축가들을 중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 건축사들 사이에서는 이것은 4대주의다. 이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고요. 정말 무분별하게 해외 건축사들을 불러서 지명 설계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정말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와 예산에 맞춰서 이게 적절한지 이 부분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 설계 공모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현재 취합하고 있고요. 오는 2024년 11월에 예정된 전국 지자체 총괄 건축가 심포지움에서 이러한 의견을 공유하고 공정성 문제를 공론화하는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과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태를 얼마나 파악을 할지, 그리고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을 해서 내년에 어떻게 정책에 반영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정책이 펼쳐질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도 무슨 역할을 할지, 정말 국내 건축 경기를 살리고 국내 건축사 업계를 지원하는 정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김태성 간삼 종합건축사무소 대표는 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공공건축, 정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건축사 대신에 해외 건축사들을 쓴다면 우리 민간 사업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공공 프로젝트에서도 해외 건축사를 쓰는데 민간 사업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한국 건축사들을 별 볼 일 없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 정말 그동안 우리가 K-팝과 K-문화, 한류 이러한 부분에서 그동안 K를 외치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건축은 역주행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건축을 지원하고 확장하고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K건축에 관련된 지원을 아낌없이 해도 K건축이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는 역주행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당장 마케팅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와 건축 산업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적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현재 공공건축의 4대주의의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비판을 이어서 보면은 A 건축학과 교수는 민간도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일반 공모로는 사실상 원하는 해외 유명 건축사를 초청하기 어려우니까 이러한 지명을 위한 운영회까지 꾸리는 번거로움까지 감내하면서 굳이 해외 건축사를 초청하고 있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명 건축을 하려면 운영위원회를 꾸려서 다시 지명 건축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회를 꾸려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까지 감내를 하고 있다.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해외 건축사를 초청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해외 건축사를 초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원도에 여행을 했었는데요. 거기 강원도 시미술관을 보니까 해외 건축사가 설계를 했는데 공사가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건축사의 디자인이 월등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공이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상한 건축물이 나온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건축이라는 것은 설계뿐만이 아니라 시공까지 같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잘 만들어야만 정말 명품이 나오는 것이지, 디자인만 사고 공사는 그냥 한국의 조달청의 입찰을 통해 가지고 하는 일반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형편없는 건축물이 준공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이런 식으로 해외 건축사를 초청하는 것은 문제다. 규모가 작은 사업이어도 치열하게 일반 공모 경쟁을 펼쳐야 하는 국내 건축사들과 사실상 불공정 논란은 불가피하다. 현재 설계비가 1억 이상이면은요, 공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공개 경쟁을 하다 보면은 정말 40대 1,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선을 하는 아주 작은 프로젝트가 한국 건축사의 현장인데,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렇게 선정 단계부터 해외 건축사들을 지명 초청을 해가지고 공모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공정 논란이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정민 고려대 교수가 비판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공공의 자산으로 지어지는 공공건축의 특수성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고 설계 품질이 좋더라도 이 같은 해외 유명 건축사를 초청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능사는 아니다. 이 내용을 말을 하고 있고요. 설계는 잘하지만 고유의 스타일이 정해져 있는 외국 건축가들만 골라서 지명하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찾아서 발굴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증명되고 성향이 뚜렷하며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고가의 명품을 수집하는 그 과정과 비슷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 유명 건축사 같은 경우는 디자인의 독특함이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정해져 있는 스타일로 유명해졌는데,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그 스타일을 가져오고 명품을 구입하듯이 수입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프로젝트 하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프로그램과 지역의 성격과 공사비 예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다 무시하고 해외 건축사들 불러서 디자인만 사는 이런 과정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명품을 수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시 프리츠커 상으로 돌아와서 일본은 9명을 수상을 했고요. 한국은 0명입니다.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 수상자의 격차를 보니까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경직되고 폐쇄적인 업계 분위기가 있고요. 건축사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이러한 경직성, 폐쇄성의 업계 분위기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건축 시스템이 아파트 위주로 돌아가는 까닭에 건물의 완성도나 예술성보다는 실용성과 효율성, 기능성을 따지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세계적인 건축사의 성장을 위해서 그 시스템이 부족하다. 아직 갖추어 있지 않고 한국의 건축 문화가 너무나 아파트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건축의 완성도, 미적인 이 부분들은 깡그리 무시되는 측면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건축을 보게 되면 조선시대, 고려시대의 건축이 굉장히 우월하고 뛰어납니다만은 근대로 넘어오면서 빨리빨리 문화와 기능성, 합리성, 효율성, 공사비 이런 문제가 중요시되다 보니까 그 외에 건축의 중요한 부분들의 문화적인 측면이나 예술적인 측면 이 부분들은 깡그리 다 무시되고 오로지 시간과 돈과 경제성과 효율성만 따지게 되는 그 문화가 한국에 정착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건축사분들은 이 내용을 아마 뼈저리게 공감하고 느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건축계에서는 내년 2025년 3월에 프리츠커상을 또 발표하게 되는데 한국 건축사의 수상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만큼 한국의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과 구조가 건축사를 대접하는 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기능인으로 취급해버리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세계적인 건축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고 있고 앞으로 프리츠커 건축상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업계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요. 국토부에서 넥스트 프리츠커 프로젝트라는 이런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정부에서의 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프리츠커 상이 안 나오냐? 이렇게 비판이 많고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그러면은 건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프리츠커 프로젝트의 사업을 시행하면 되겠네. 국비로 지원해서 해외 연수자를 모집해서 돈 주고 해외에 보내고 이렇게 프로그램 시행하면은 자연스럽게 프리츠커 상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매우 잘못된 내용이다. 왜 그러냐면은 프리츠커 건축상이 나오기까지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문화와 건축의 이 시스템이
프리츠크상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조성이 돼야 되고 무르익어야 되는데, 단순히 넥스트 프리츠크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영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결해야 될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국 건축사에게 이런 기회도 안 주면서 무슨 프리츠크상을 운운합니까? 건축이라는 거는 설계와 시공 그리고 최종적으로 건축물의 완성도가 다 같이 이루어져야만 건축의 그레이드가 올라가고 수상을 받을 수 있고, 이 내용이 종합적인 부분인데, 한국의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도 해외 건축사를 무조건 수입을 하면서 그 기회도 안 주는데 무슨 한국 건축사가 프리츠크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거꾸로 가고 있고요. K건축이 살아나려면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를 하고 공정하게 한국 건축사에게도 기회를 줘야만 프리츠크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하나 둘씩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공건축 4대주의라는 내용으로 특강을 했는데요. 정말 한국 건축사들이 불쌍하다, 이런 소리를 외국 건축사로부터 듣는 것이 정말 모욕적이고 치욕적이다는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왜 외국 건축사가 한국 건축사들이 불쌍하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욕적인 이런 언사를 받으면서 한국의 건축을 해야 되는지 자괴감이 들 정도인데요. 공공건축의 4대주의는 정말 그만하시고 앞으로 한국 건축사에게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공공에서 이렇게 4대주의로 가게 되면 민간은 얼마나 더 하겠느냐. 이 내용을 뼈저리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한국 건축의 발전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특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